그런데 제가 PC방은 순수익률이 좋다고 하면 꼭 나오는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재투자 비용은 대당 15,000원씩 매월 비축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시설 감가상각비를 생각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PC방은 다른 업종보다 잔존 가치가 높은 편이에요. 그럼 2년간 2억 5천만 벌어도 투자 원금 회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세 번째로 세금 얘기해야죠. 세금에서도 PC방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 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할 대표적인 세금은 크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는 내가 번만큼의 10%, 요 정도는 손님이 내야 할 세금을 저희가 대신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1년에 2번, 적게는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씩도 냅니다. 매월 1500만 원씩 1년에 1억 8천 벌었으면 2000만 원 정도는 부가세로 납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적게 벌면 당연히 적게 냅니다. 그래서 이거 힘들어서 자영업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종합소득세 또한 1년에 한 번 내는 거지만 이제 버는 거에 따라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큰 목돈이 나가는데 PC방은 보통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종합소득세를 안 냅니다. 이 PC방 창업하면 인테리어나 이 PC 시설들 초기 투자금이 크잖아요. 이 비용들이 세법상 감가상각 자산으로 분류가 돼서 매년 일정 금액씩 비용으로 잡히거든요. 이 비용을 많이 쓴 게 되니까 순수익이 많았어도 세무상 소득이 낮게 나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로 아까 PC방은 매월 150만 원씩 제가 비축하라고 했죠. 이 비축금으로 재투자를 이제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재투자한 이 비용들이 또 회계상 감가상각 비용으로 쌓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새 매장처럼 유지할수록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세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은데 PC방은 구조적으로 절세에 유리한 그런 업종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니 한번 PC방으로 돈맛을 좀 본 사람들은 사장님들이 다른 업종을 못해요. 이 고생한 것만큼 순수익도 안 나기도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이 역체감을 이겨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PC방은 매뉴얼과 시스템만 잘 갖춰놓으면 24시간 업종임에도 큰 어려움 없이 여유를 갖고 이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물론 PC방 단점이 있죠.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인력 관리 못하는 사람은 이 업종으로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절대로 사장님 혼자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결국 직원을 써야 되는 거고 직원이라 하면 사람 관리라는 과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어느 업종은 안 그런가요? 정도의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죠. 만약에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서빙 알바가 오늘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식당 전문 파출부를 부르면 일당 10만 원에 알바가 빵꾸낸 게 해결이 됩니다. 대타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적어요. 추가적으로 또 요식업들은 오픈 마감 일정이 일정하죠. 결국 해내면 집 가서 잠은 잘 수 있습니다. 근데 PC방은 마감이 없으니까 야간 알바가 만약에 펑크 냈다고 해서 파출부 이모님을 부르고 퇴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모님이 할 수 있는 건 서빙하고 좌석 정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낯설은 카운터 PC와 라면 기계 이런 것들을 조작하고 레시피 100여 가지를 이렇게 어렵게 봐가면서 음식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익숙한 식당으로 도망가고 싶으실 겁니다. 이 PC방은 해보면 사실 다 별거 없는데 기본적으로 메뉴도 많고 음식 조리부터 서빙, 좌석 정리 해야 될 게 이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교육을 필수로 거쳐야만 되는 그런 업종입니다. 이런 업종을 하면서 사람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육한 알바가 갑자기 그만두거나 무단결근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은 당연히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손님에게 서비스도 안 좋아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C방 창업을 하려면 이런 단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요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그 주방 운영 매뉴얼과 레시피 매뉴얼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알바생 교육부터 시설 관리 방법, 매장 운영 구조까지 성공한 매장에서 그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알바생이 교체되더라도 빠르게 교육이 가능하고 매장이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면서 손님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또 순수익은 순수익대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매장 보면 매출은 많이 나오는데 순수익이 잘 안 남는다 이런 사장님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좀 부족해서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이게 끝일까요? 매장 청결도 유지해야죠. 그리고 신규 손님도 유치해야 되고 재방문 유도도 해야 되는 게 이제 장사입니다. 이게 사실 말이 쉽지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틀어 노하우라고 합니다. 이 프랜차이즈로 창업하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제발 본인이 초보 창업자라면 돈이 좀 들지언정 성공 노하우가 있어서 좀 평균 매출이 높은 그런 프랜차이즈를 찾으셔야 됩니다. 구만사가 저희 제로백 프랜차이즈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제로백이 저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평균 매출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제로백 안 하셔도 돼요. 다른 프랜차이즈라는 이 판단이 서면
뭐 사실 그게 어디든 하시면 됩니다. 보통 프랜차이즈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홍보 방법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PC방 프랜차이즈라는 구조의 문제 때문에 오픈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오픈하고 나면 점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의 역량은 좋은 프랜차이즈를 고를 줄 아는 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대로 망해가는 매장을 이제 싸다고 막 덜컥 인수한다거나 뭐 시스템 없이 개인 창업을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거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매출 잘 나오는 매장을 인수하세요. 이게 조금 비싸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가성비는 떨어질 수 있지만 리스크가 좀 낮고요. 안정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뭐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의 노하우를 그대로 배워서 하라고 할 겁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성공한 매장의 구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확률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비 창업자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